예, 코스닥 비밀노트 오늘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 실제로 이제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다가 하한가 맞으면서 또 밀렸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조금 한 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이 한 27조까지 한번 갔던 걸로 네. 예, 아는데 좀 과하게 빨리 올랐다. 근데 그 올린 주체들이 보면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지분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한 5% 미만이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시총 상위 종목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니까 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착 담으면서 좀 더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지금 논란이 있죠. 지금 오히려 그 1,500억 그 마일스톤 관련된 돈을 받았다, 수취했다라는 것 부분에 대해서 진짜 본계약은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15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안에서 이제 판매 금액의 90%를 수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이제 애널리스트가 나왔고, 예,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법적인 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말을 믿습니다. 회사 말을 믿는데 회사는 좋은 건 아는데 주가가 단계에 많이 올라가면 약간의 의구심만 좀 제기돼도 사실은 충격이 좀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충격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 우리가 이제 올 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도 알테오젠이 기술출을 했는데 금액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는 이유로 예, 뺐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단위 한 건당 이제 그 품목별로 보면 그 금액이 아주 적정한 금액이고 오히려 더 많이 받은 건데 계약금 규모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시장은 그냥 4조 총 계약 뭐 2조 ABL 바이오가 눈높이를 좀 많이 높여놨죠. 그럼 뭐 GSK랑 뭐 4조 1,000억 이런 계약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도 보통 한 2조 단위 이상의 계약, 2, 3조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 품목을 묶어서 다 품목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큰 거였던 건데 한 품목에 4,000억대 얘기하니까 금방에 나가버렸습니다.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다가 밀리면서 네. 실제로 지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가 또 올라서는 거냐, 네. 시장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렇죠. 거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삼천당 제약은 이제 지금 증명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첫 사례라 그래요. 첫 사례라 너무 이제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진짜 판매 금액의 90%를 수취한다. 누구길래 판매 금액의 90%를 주지? 영업이익의 90%를 주지? 마진의 90%를 주는 거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런 의구심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 8개 회사 정도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로열티를 언제 계속 받아낼 수 있느냐의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ABL 바이오도 BBB 플랫폼이 두 군데 큰 계약이 2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지금 추가 계약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거의 조정을 안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만 원 물론 20만 원 넘어갔다가 왔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변동성장에서 그렇게 박스권을 유지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그렇죠. 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55만 원 가고 막 한참 좋을 때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후보로 삼천당을 못 찾고 ABL 바이오를 찾았는데 ABL 바이오가 또 그래서 급등을 했죠. 네. 예,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제 알테오젠이 시기가 참 애매하게 코스피로 이전하는 바람에 코스닥에 자금이 막 몰리고 있는데 오히려 수혜를 못 받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붕 떴어요 알테오젠은. 근데 ABL 바이오는 오롯이 그 수혜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의 아마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총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많이 빠져서 삼천당 제약이 뭐 한 17조, 18조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회사도 뭔가를 입증해내고 시장의 의구심을 풀어낸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수치를 많이 하고 잘 팔릴 수 있다라고 하면 경구용 인슐린이라는 게 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게 시장이 40조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주사 이렇게 볼펜 같은 거 맞잖아요. 이제 그게 매일 자기 배를 찔러야 되고 그게 싫어서 보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사할 수 있는 이제 그 벨트 같은 거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부에. 근데 그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회사 중에 한 군데가 그거 하다가 특허 이슈 때문에 거의 지금 상폐 직전에 가 있죠. 맞아요. 그 정도로 당뇨 시장이 큽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경구용으로 바꾼다 그러면 완전 혁명적인 거죠. 매일 알약 하나씩만 먹으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 중에 40조 시장에서 10조만 가져와도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마진이 그러면 한 50% 남는다. 그럼 50%면 10조면 5조죠. 5조에 내가 90%를 가져온다. 그러면 4조입니다. 대략 4조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1년에. 엄청나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가야 되는 게 삼천당 제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그 회사를 올린 거예요, 주주들이.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1년 내에 수취하게 되면 이제 이게 침투율이 한 50%까지 올라간다. 키트로다 SC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큐렉스인가요? 그죠? 그게 그 5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1년에 못해도 8천억에서 한 1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3%냐 4%냐 뭐 이러다가 2%로 드러났죠. 근데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는 한 10년 계약합니다. 근데 이게 18년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4%로 10년 받을래? 2%로 18년 받을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3%로 뭐 이제 뭐 10년 받을래 이런 건데 시장에서는 뭐 4, 5%가 왜 2%가 됐냐 이러면서 뺐는데 사실은 4, 5%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통 3에서 4%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건데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죠. 1조 2천억 1년에 1조 이상을 버는 회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럼 셀트리온이 작년에 한 1조 간당간당 넘었습니다. 25년도에. 올해는 좀 더 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시총이 40조가 넘어요. 그러면 알테오젠도 40조를 가야지.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러면 삼천당 제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가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밸류를 사람들이 잘 측정을 못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의 제조업 느낌이죠, 지금. 그쵸. 예. 그러니까 숫자 안 나오면 빠지고 숫자 나오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후행적으로 확인하고 올라가는 전형적으로 화장품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느낌이. 그래서 저는 두 회사는 바이오 회사라고 지금 거의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재미가 없죠. 그러면은 예. 대표님 생각에는 지금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이제 머니 무브라 그래야 되나요? 네. 돈이 자금이 이렇게 유동성이 좀 생기면서 이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일순간의 어떤 좀 분위기만 타고서 다시 한번 또 거품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양면이 있는데 일단 검증된 알테오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빅파마디랑 계약한 회사들 최근에 뭐 작은 회사들 중에서 올릭스라든지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뭐 RNA가 또 올해 큰 화두기 때문에 두 회사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JP 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올해는 RNA였어요. 네, 사람들은 뭐 ADC 얘기하는데 ADC는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서서 돈을 얼마나 빨리 잡아 당길 수 있느냐 벌 수 있느냐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중항체에 관련돼서 ADC를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확장이죠. 예전에 병용이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ADC도 이제 확장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신성장으로는 RNA를 보고 있는 건데 왜 제가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냐고 하냐면 검증된 회사들은 이미 빅파마들이 검증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우리나라에다 대규모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이유도 한국에 있는 이제 이런 그 R&D 그 바이오텍 회사들과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제조하는 이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뭐라고 하죠 파운드리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공장에다가 이제 생산을 맡겨보고 CMO, CDMO 이런 것들 맡겨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 굳이 애매한 중국 들어가고 인도 가느니 한국이 훨씬 좋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괜찮은 바이오텍의 중요한 이제 거점이 하나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바이오 회사들 보면 다 플랫폼 회사들이죠.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다 팔 수 있는.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존에 뭐 이 무슨 신약 개발한다. 예전에 그 2015년에 그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임상 3상 가는 게 뭐 엄청난 건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임상 1, 2상 때 빨리 팔아야죠. 네. 예, 팔고 그들이 약을 만들고 미국 FDA가 되게 보수적이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개발한 약은 잘 승인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회사한테 파는 게 맞아요. 빅파마들한테 미국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검증된 빅파마들이 이거를 마지막을 완성시켜서 통과시키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로열티를 수취하는 게 사실은 더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바이오텍이 이제 한번 2010년도에부터 붐이 불어서 한 15년 차를 돌고 나니까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일 잘했던 회사가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임상 1상 단계에서 막 팔았던 것들이 이제 막 임상 2상 가 있고 막 이렇죠. 초창기 때 지금 담도암 관련된 거 지금 콤파스 테라피틱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 2상 거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회사들이 콤파스는 그럼 뭐 지가 할 거냐? 또 빅파마에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이제 미국 회사가 그 회사가 화이자에 팔려버렸잖아요, 그죠? 그 회사는 팔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사실은. 그리고 D&D 파마텍 기술 가지고 상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D&D 파마텍 같은 회사들이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제가 막 중구난방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플랫폼을 잘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신약 개발에서 무슨 간암 신약이니 무슨 신약이니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잘 되면 대박인데 아니면 완전 쪽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코스닥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게 되면 바이오는 항상 꿈을 먹는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도 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영업 전략도 잘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표님 생각에는 지금 바이오를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들 분들 중에 모르면 그냥 바이오 ETF 사시면 되죠. 바이오 탑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매니저들이 알아서 바꿔줘요. 그 종목들. 네, 뭐 그런 거 사시면 되고. 좀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서 재밌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플랫폼 만드는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 중심적으로 뭐 D&D 파마텍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올릭스나 뭐 지금 그 알지노믹스 같은 RNA 관련된 회사들도 가능성은 있다. 예, 그러면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실 거면 뭐 일부 투자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코스닥을 정부에서 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펀드에서 담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실적으로 자를 수도 없어요. 실적으로 자르면 바이오 뭐 그 반도체 소부장 뭐 2차 전지 몇 종목 이거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닥을 투자할 뭐 이렇게 부흥시킬 만한 그 모멘텀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높아요. 전체 비중에서 코스닥 비중에서 높은 것뿐만 아니라 전체에서도 한 25% 이상 될 겁니다 지금.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바이오의 그런 기술들 그럼 어떤 걸로 할 거냐?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모으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로 맞아요. 예, 굉장히 대박을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 결국엔 지금 아니죠. 존재감이 없죠. 헬릭스 미스로 이름 바뀌어 있는데 그렇게 초창기에는 그런 이제 이거 하나에 목숨 걸었다가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회사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는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쭉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분위기 다 좋고 ETF 이런 거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바로는 실제로 이제 바이오가 좀 붕 떴다가 꺼질 때도 있었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봐왔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바이오를 투자할 때 조금 감안해야 될 위험, 리스크 이런 게 어떤 게 혹시 있을지. 저는 제일 큰 리스크는 매니저들이 무식하다. 펀드 매니저들이 무식하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아 그래요? 예, 공부를 안 하고 사요. 실적. 예. 그다음 그 흔태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차라리 기계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을 담는 건 상관없는데 패시브 자금들은 네. 상관이 없는데 액티브라고 나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따로 이제 종목을 편입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종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상한 루머만 나오면 다 팔아. 근데 그거는 투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거를 뭐 알고 역용하는 걸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되게 가끔가다 멍청하다. 이건 팔 게 아니고 사야 될 건데 왜 팔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또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여의도에 뭐 우리 그룹장님도 오래 계셨지만 그렇게 다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예.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좋다 그러면 사고, 예. 매니저들이 그 공부를 일일이 다 못하죠. 그러기엔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네. 그러면 자기 일을 해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의도에 바라는 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좀 빠질 때 더 열심히 써야 되는데 빠질 때는 나 몰라라고 있다가 뭐 주가 막 올라가면 쓰죠. 예, 그런 행태도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기엔 이 바이오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 시작 단계일까요? 아니면 중간 단계일까요? 아니면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제 스타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라고? 네, 초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에서 1등하는 기업이 삼천당이 뭐 27조, 8조, 이게 27조 찍었잖아요. 네. 코스닥의 27조가 1등이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잘하는 기업도 자꾸 나가니까 문제인데 그것도 못 나가게 해야 되겠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좀 만들어야 되겠지만 하이닉스 총 시가총액보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적잖아요. 그건 뭐 예, 이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되려면 결국에는 스타급들의 이 기업들을 코스닥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 대표 주자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테오젠 이번 간다고 할 때 못 가게 막았어야 돼 사실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가려고 하냐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지수 편입이 워낙 펀드 자체가 작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좀 안정적이 되니까 맞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도 그래서 이전을 했던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잠깐 덧붙여서 말을 네, 하고 제가 변명을 잠깐 드리자면 실제로 코스피 이전은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 남아 있는 것보다 딱하니 큰 이점은 없어요. 맞아요. 예. 이점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주주들이 좀 많이 요구하는 게 경향이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알테오젠이 배당을 했다. 그렇죠? 얼마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바이오텍 회사가 돈을 벌어서 배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초석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유한양행이 처음으로 엑나자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알테오젠이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큐렉서 가지고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하도 제조업 기반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반도체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 만들어서 팔고 마진 먹고 이거에만 익숙하죠.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매니저들이나 뭐 한 20-30년 하셨다는 분들도 바이오는 난 모르겠다. 모르면 공부를 해야죠. 예, 왜 안 하죠?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봐야죠. 자꾸 관심 있게 봐야지 구조를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회사가 미국에서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줘야죠. 여의도에서.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바이오는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멘트죠.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다들 이렇게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제 스타트하고 있다.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좋아질 거다. 또 회사들은 조금 더 투자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 자꾸 쓰지 말고, 예, 그리고 보면 신약 개발할 때 보면 뭐 영어로 자꾸 이름 붙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알트 비포 이거는 뭐 알테오젠의 네 번째 약 이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진입 장벽을 만들어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좀 풀어서 해서 이제 주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바이오 회사들 탐방 가보면 박사분들이 막 얘기해요. 90%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하는지.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야,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의학 용어도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 좀 설명을 좀 잘해야 된다. IR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건희 그룹장님께서 그 좀 인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박사님들이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 대표님이 바이오 쪽에 굉장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해보자 그러면 바이오 전체적으로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 초기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코스닥 활성화와 맞물려갖고 자금도 조금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